운수 좋은 날. 현진건. 세상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하루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일이 손에 잡힐 듯 술술 풀리고 간절히 바라던 행운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그런 날 말입니다. 인력거꾼 김첨지에게 그날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독하게 운이 좋았던 그 하루. 하지만 그 행운의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1920년대 경성의 거리. 그 빗줄기 속에 숨겨진 비극적인 진실을 따라가 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김첨지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감히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 오고 얼다가 만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1920년대 경성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가혹했습니다. 인력거꾼 김첨지에게 이 비는 반가우면서도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비가 오면 인력거를 찾는 손님은 늘어나겠지만 그의 낡은 무명 저고리는 금세 젖어들 것이고 무엇보다 집에 누워있는 아내의 기침 소리가 더욱 깊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김첨지의 아내는 벌써 한 달 넘게 알아누워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약 한 첩 써보지 못한 채 조밥조차 넘기지 못하고 헐떡이는 아내. 그런 아내가 그날 아침에는 유독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나가지 말아달라고, 곁에 있어달라고 김첨지의 옷소매를 잡으며 애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김첨지는 그런 아내에게 이 난장 맞을 년이 별소리를 다 한다며 거친 욕설을 내뱉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하고도 비뚤어진 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열흘 넘게 공치기만 했던 김첨지에게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을 태워다주고 얻은 30전. 손바닥에 닿는 동전의 서늘한 감촉에 김첨지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손님, 그리고 세 번째 손님. 평소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거금인 80전. 그리고 또다시 이런 50전이라는 거액의 운임이 그의 주머니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김첨지는 기뻤습니다. 이제 아내에게 그토록 먹고 싶어하던 설렁탕 한 그릇을 사줄 수 있고 어린 아들 개똥이에게도 죽 한 그릇을 먹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돈이 쌓일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아침에 보았던 아내의 퀭한 눈망울, 그리고 끈질기게 매달리던 그 가녀린 손길이 자꾸만 눈앞을 가렸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 한 명의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남대문 정거장까지 가자는 손님. 여기서 거절하고 집으로 갔어야 했을까요? 하지만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는 다시 한번 인력거를 끌었습니다. 이런 50전이라는 거액에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집에 돌아가 마주할지 모르는 어떤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져 그의 온몸을 적셨습니다. 인력거가 남대문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주머니에는 이제껏 구경해 본 적 없는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가슴 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확신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곧장 달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첨지는 집 근처 선술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서 친구 치삼이를 만난 김첨지는 미친 사람처럼
술을 들이켜기 시작했습니다. 먹어버려. 오늘 내가 돈을 땄어, 이 사람아. 그는 주머니 속의 돈을 테이블 위에 쏟아놓으며 호기를 부렸습니다. 술 기운이 오르자 그는 웃다가도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라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아니야 안 죽었어. 지금쯤 설렁탕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며 금세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광기 어린 행동은 불안의 정점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아내에 대한 죄책감을 잊기 위함이었고, 큰 소리로 웃는 것은 집안의 불길한 정적을 미리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토록 운수가 좋은 이유는 신이 그에게 내리는 마지막 위로이자 가장 잔혹한 형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결국 술 기운을 빌려 그토록 사주고 싶었던 설렁탕 한 그릇을 손에 들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김첨지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다른 기괴한 정적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의 고통스러운 기침소리나 개똥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이 난장맞을 연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것은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서늘한 죽음의 기운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엄마의 빈젖을 빨며 기운 없이 울고 있었고, 아내는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첨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얼굴을 덮은 수건을 걷어냈습니다. 아내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고 몸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순간이 이미 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설렁탕을 사왔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그는 아내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주머니 속의 돈도 따뜻한 설렁탕도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장 운수가 좋았던 날, 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빗소리만이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인력거꾼 김첨지의 하루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주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두둑했지만 그의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시리게 비어버렸습니다. 설렁탕 국물이 식어가는 동안 그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식어버린 것입니다. 현진권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묻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과연 인간의 본질적인 슬픔을 가릴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역설적인 제목 뒤에 숨겨진 시대의 아픔과 가난한 민중의 고통은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떤가요? 혹시 소중한 것을 잊은 채 눈앞의 운수만을 쫓고 있지는 않나요? 김첨지가 사온 설렁탕 한 그릇이 전하는 이 아픈 질문을 가슴에 품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김첨지보다 훨씬 더 운수 좋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